가장 먼저 아유미료의 신작입니다. 치녀 시리즈로 체액을 활용한 누님의 화려한 치녀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조금 이상한 드라마만 보다가 오랜만에 이런 치녀 작품을 보니 역시 아유미료였습니다. 컨셉도 과하지 않게 딱 보기 좋을 정도로만 활용을 하며 아유미료의 짬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드라마 역할이 아니라 그런지 즐기며 작정하고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유미료와 치녀 조합은 역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치바나 메아리의 신작입니다. 집안의 비밀로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해 특이한 손을 만들어버린 남자는 그걸로 타치바나 메아리를 한번 가게 보내버린다는 조금은 재미난 설정의 작품입니다. 나름 신선한 설정이기도 했지만 맛이 가버리는 연기를 타치바나 메아리가 너무나도 잘 살렸습니다. 마법의 무략을 먹었을 때와는 다른 조금은 오그라들 수도 있지만 어려운 연기를 잘 보여줍니다. 다만 화장법이 조금 바뀌었는지 살짝 예전보다 누님보다 숙녀에 가깝다는 느낌도 조금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츠카이치 메이의 신작입니다. 옆집 쓰레기집에 사는 남자에게 당한다는 쓰레기집 시리즈 작품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명을 상대하는 작품으로 억지로 당하는 컨셉을 이츠카이치 메이가 정말 잘 살렸습니다. 원래 기본기가 탄탄한 배우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감독이 문제였습니다. 이상한 구도와 색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얀 피부가 매력 포인트인데 그런 포인트도 잘 보이지 않았고 여러 명이 나오는 플레이에서의 촬영 구도는 여전히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키타노 미나의 신작입니다. 치녀 시리즈 같은 느낌으로 젤을 활용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줍니다. 데이트물 같지만 하메도리는 아니고 그동안 드라마나 기획설정물과는 다른 키타노 미나가 가진 육덕함과 더불어 천박함을 제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천박함이 때로는 살짝 과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 이렇게 쌈마이 느낌이 나는 예전 2010년대 작품 같은 느낌과 천박함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가미 준의 신작입니다. 여자친구의 언니 시리즈 작품으로 언니 때문에 막차를 놓쳐서 자고 가게 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데뷔 초에는 정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메가미 준이지만 지금은 어느새 잊혀져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팔레노라 그런지 무언가 드라마에서는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외모나 피지컬도 나쁘지 않은데 그 이외 다른 매력 포인트가 없어 작품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살짝 미드가 큰 나카무라 미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노하라 이오의 신작입니다. 친구에게 속아 빚더미에 앉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아내의 노력을 그린 작품입니다. 시노하라 이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유인데 이번에 그걸 제대로 보여줍니다. 미친듯이 폭발하듯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본인이 짜내고 본인이 다시 먹는 그런 장면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연기를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재밌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으나 본인이 어떤 여배우인지 본인의 클래스를 가장 잘 보여준 작품 같습니다. 다음은 쿠사카베 카나와 모모노조 레나의 신작입니다. 전속 콜라보 작품으로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린 두 명의 유부녀에 대한 작품입니다. 편의점 시리즈로 다들 어떤 작품일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두 명이 콜라보로 나오는 작품은 두 명의 시너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백합 요소가 있음 더 좋지만 이 작품에서는 두 명의 시너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칭구도로 가만히 보여주기만 할 뿐 무언가 없었습니다. 1 더하기 1이 최소 2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공동출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케우치 유키의 신작입니다. 부부가 성인 전용 극장 가서 여러 남자들에게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꾸준히 나오는 시리즈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타케우치 유키가 이 시리즈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기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무언가 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느낌이었습니다. 은퇴를 선언했던 타케우치 유키는 최근 사기를 당해서 1년 더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네의 신작입니다. 어릴 적 나를 좋아하던 수수한 친구가 미인으로 진화해서 재회한다는 내용입니다. 미타니 아카네 픽인지 몰라도 사다마치가 드라마물에 나오는 게 정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연기를 보여주는 사다마치가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작품 자체는 너무나도 무난했습니다. 익숙하고 아는 맛이지만 또 그 맛을 알기에 또 찾게 되는 게 미타니 아카네의 작품 같습니다. 중반으로 갈수록 그냥 두 사람의 플레이물 같은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두 사람의 합은 여전히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이자와 미유의 신작입니다. 실사와 작품으로 빚 보증을 잘못 쓴 유부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추심하러 온 사람이 예전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학창시절 후배라는 설정입니다. 요근내 실사와 작품들은 그냥 이상한 가발만 씌워놓고 실사와 작품이라고 하는 게 많은데 이번 작품은 그래도 나름 탄탄한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게 보였습니다.
띵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근내 실사화 작품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S1의 단체작입니다. S1 20주년 기념 작품으로 이번에도 역시 또 새로운 단체작이 나왔습니다. 사실 단체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따로따로 베스트 모음집 같은 느낌입니다. 처음에야 단체작도 의미가 있으니 좋게 봤지만 이렇게 자주 나오면 그냥 일반 작품과 다르게 없습니다. 거기에 재밌기라도 하면 모를까 재미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 진짜 20주년 기념작을 찍을 거면 카와키타 사이카랑 세토 칸나랑 왕자를 두고 싸우는 야차를 같은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토전생으로 미카미 유아랑 안자이 라라도 소환하고 말이죠. 다음은 시라카미 에미카의 신작입니다. 신입 승무원으로 이야기로 스타킹을 살짝 활용한 작품입니다. 승무원답게 유니폼이 주는 맛이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승무원 유니폼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타킹도 살짝 맛만 보게 약하고 유니폼이 주는 매력도 없고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저팔계에서 당한다는 설정도 별로였고 시라카미 에미카에게 유니폼은 살짝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에데 후아의 신작입니다. 스포츠 캐스터가 유명한 선수를 단독 취재를 하게 되면서 생긴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초반에 스토리를 잘 살리더니 결국 카에데 후아답게 스타킹물로 갑니다. 그래도 역시 카에데 후아의 스타킹은 일단 무조건 평타 이상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1차전이 끝나고 바로 욕실로 가는데 스타킹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았습니다. 살짝 출장 시리즈의 흐름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카에데 후아의 스타킹은 역시 좋았습니다. 다음은 키무라 아코의 신작입니다. 데뷔 초 때부터 밀고 있는 신화급 미드를 보여주는 3시간 스페셜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신화급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권력급 미드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크긴 큽니다만 무언가 매력은 잘 모르겠습니다. 데뷔 때부터 계속 미드만 밀고 있는데 미드 말고 다른 무언가를 개발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미드 원툴로 가다가 이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하야사카 히메의 신작입니다. 연하의 매니저에게 여러가지 일을 당하는 야구부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매니저란 설정의 1인칭 작품으로 여러가지 스쿨룩을 보여줍니다. 스쿨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외에 특별한 저 양갈래의 모자를 쓴 모습이나 다른 착장들은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데 스쿨룩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사쿠라 아야의 신작입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히키코모리가 된 친구를 위해서 소꿉친구가 노력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요즘 제가 저팔계보다 더욱 별로라고 생각하는 남자 배우가 바로 더 오니기리 장인 같은 남자 배우입니다. 일단 사사쿠라 아야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신인의 티가 안 나고 연기 자체도 굉장히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만 느낌이지만 초반 부분을 보고 왠지 되게 이쁜 쉬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메노 아이카의 신작입니다. 7년 만에 팬 감사제로 14명의 팬과 함께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단순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빨리 하느냐의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승한 놈만 유메노 아이카와 할 수 있다는 설정입니다. 일단 개짜증나는 게 여배우를 보고 싶은데 주구장창 남자들이 발사하는 것만 나옵니다. 아니 내가 왜 남자들이 마무리하는 걸 계속 봐야 됩니까? 14명을 불렀으면 14명이랑 해야지 13명은 관객이고 1명만이랑만 하면 그게 무슨 팬감사제입니까? 팬고 문제이지. 다음은 와시오 메이의 신작입니다. 쓰레기집에 방문하는 부동산 업체의 여직원을 마법의 무략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이제 와서 쓰레기집 시리즈라고 할 수 있으나 와시오 메이의 드라마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수영복이 살짝 뜬금없었지만 스타킹도 좋았고 요근내 와시오 메이의 작품들 중에서는 오랜만에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 자체도 매번 미드 원툴이었지만 이번에는 살짝 미드 활용도가 많이 줄어 나름 괜찮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미오 나나의 신작입니다. 옆집에 사는 여대생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남자친구라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ML로 장르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드라마라고 하기보다는 몰카 같은 관찰 카메라 같은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설정과 느낌이 달라서 살짝 의아했지만 무엇보다 그냥 미오 나나가 너무나도 귀엽게 나옵니다.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괜찮은 작품이었습니다. 설정이 설정이다 보니 그냥 정석적인 드라마의 흐름대로 가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사노 코코로의 신작입니다.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게 체액이었는데 그걸 위해 뭐 어떻게 한다는 이상한 내용의 작품입니다. SOD나 로켓에서나 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설정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굉장히 신선한 설정이라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 설정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중반부터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 시리즈 같은 느낌이었으며 거기다가 복희가 출연합니다. 왜 이런 설정에 아사노 코코로가 출연했을까요? 차라리 SOD에서 오구라 유나 데리고 찍었으면 다른 의미로 레전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나기사 아이리의 신작입니다. S테물인데 옵션으로 영마사지라는 옵션이 있고 오히려 여자가 마사지를 받는다는 그냥 S테물입니다. 색다른 설정을 넣어보려고 한 것 같지만 그냥 일반 S테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잘 느끼는 것 같은 연기는 좋았습니다만 유독 이 작품에서 미드가 빈약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게 없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에스테물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카키바라 모에의 신작입니다. 미소녀인 그녀를 몰래 습격해 약 6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달린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내용 자체는 플레이물이며 여러가지 플레이물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면서 느낀 건 사카키바라 모에가 점점 더 외모 폼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쁜데 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키 노아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의상에 대한 매력을 보여주는 상황극 작품입니다. 1인칭 작품으로 정말 여러가지 의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의상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간호사 복장은 괜찮았는데 다른 의상은 너무 별로였고 각 상황마다 다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신인급이고 확실히 발전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다음은 나나츠모리 리리의 신작입니다.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만난 웨딩 플래너가 대학 시절 버림받은 남자 선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 시리즈도 오랜만인데 남자가 웨딩 플래너라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웨딩 드레스를 입은 나나츠모리 리리가 매력적이라 좋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웨딩 드레스 때문에 봐야 될 게 자꾸 가려져서 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모자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웨딩 드레스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를 해버리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S1에서 데뷔하는 신인 오토나시 스즈의 데뷔작입니다. 금수저 집안의 자녀로 청량감과 투명감이 넘치는 순백의 아가씨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발레, 피아노 등 영재 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금수저였으며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런 삶은 재미가 없다며 자극을 느끼고 싶어서 데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게 이번 영상 썸네일에 왼쪽 나오는 여배우이기도 합니다. 다들 안 믿으시겠지만 표지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短文휴지 이상 S1과 기타 레이블들의 신작들이었습니다. S1의 단체작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S1도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마돈나의 누님들은 여전히 좋은 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가 되고 나서는 신인들도 괜찮은 신인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작사들도 기존에 늘 하던 거 말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터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신작들 중에서 보고 싶으신 신작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 시 다양한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정보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 유지였습니다.